부동산 얘기가 나와서 드린 말씀인데요. 부동산 좋아하세요? 부동산 싫어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말씀은 혹시 투자도 하세요? 예, 저도 좀 투자했습니다. 아, 진짜요? 네네. 어떤 거 투자했는지 여쭤봐도 돼요? 전 토지에 좀 투자를 했습니다. 토지요? 예. 그 부동산에서 제일 초고수들만 투자한다는 토지라는 분야를 어떤 토지 투자하셨어요? 사실 예. 그 양평에 좀 투자했고요. 그다음에 충주에도 좀 투자를 조금 했는데 사실 부동산 가격은 네. 부와 동산이잖아요. 그렇죠. 토지와 건물 가격이잖아요. 네네. 근데 부동산이 거품이다 그러면 토지의 거품이 아니라 건물의 거품이에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건물은 기본적으로 30년, 40년 후에 감가상각이 날아가서 네. 재료가 되는데 네. 우리나라 부동산 자체는 감가상각이 안 되고 골동품처럼 가격이 올라서 문제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토지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 있는 지역은 건물이 감가상각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걸 커버를 해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예. 근데 최근에 지방의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는 지역을 보면 토지 가격이 올라가기 힘든 지역이 떨어지는 거죠. 그럼 토지 가격이 왜 힘드냐? 결국 인구입니다. 인구. 예. 일자리. 네네. 어르신들이 거기서 뭘 짓고 할 수는 없거든요. 네네. 결국 청년층에 일자리 있는 애들 죄송합니다. 네. 분들이 가서 집도 짓고 공장도 짓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게 다 맞아요, 연결이 맞아요. 되는 네, 거죠. 네. 그래서 보면 토지 가격이 경제가 우리 신용화폐 시스템의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올라갑니다. 네네. 제가 책에서 강조하죠. 부채가 줄어서 돈이 줄어드는 게 경제 위기입니다. 네네. 돈이 일정 수준으로 늘어나지만 안 해도 경제 위기인데 네. 아예 줄어들어 버리면 그건 우리나라 역사에 두 번 있었죠. 돈이 줄어드는 게 97년과 2008년에 실제로 통화량이 줄어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거의 사단이 났었잖아요. 네네. 그럼 다시 회복해서 다시 원상태로 가죠. 돈이 늘어나는 만큼 토지에는 상추라도 심을 수 있기 때문에 토지 가격이 떨어진 전례가 없어요. 네. 인플레이션의 비율만큼 토지 가격이 올라갑니다. 네네. 근데 문제는 건물 가격이 감가상각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의 싸움을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이제 그 도심 한복판이나 이런 데 사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네네. 지금도 외곽에 살지만 네. 그래서 그 안에 부동산 사는 건 관심이 없고 네. 저는 제가 어차피 나가서 살 수 있는 지역에서 땅을 산 거죠. 결국은 이게 미래 가치가 확실히 올라갈 수 있는 네. 부동산을 택하신 거네요. 네. 그럼 이제 나가서 사신다는 게 그럼 사셨던 토지에 입지 가셔갖고 거주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그 생각도 있는데 이제 네. 집사람이 반대해가지고 저희들은 이제 둘 다 시골 사람이라 시골만 가도 집 있는데 왜 거기로 그래서 네. 투자해서 가격은 좀 많이 올랐어요. 네, 토지는 계속 오르니까. 예. 네. 또 부럽습니다. 토지 있는 사람들이 제일 부럽더라고요. 일단 제가 예. 점심은 제가 사는 걸로. 아니, 제가 한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부동산 특히 이제 이쪽 건물 쪽은요, 그 아내분들 말이 정확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그냥 강의할 때나 늘 얘기하는데, 그냥 아내분들 말씀 따르시라고. 네. 남자분들은 너무 합리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려고 하셨고요. 그냥 중요한 게 있는데 중요한 거 외적인 것들을 신경 많이 쓰시고, 그 아내분들 같은 경우는 중요한 거 딱 두 가지만 찍으면은 그게 보통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가 크더라고요. 소장님, 이 책의 제목이 감각이지 않습니까? 예. 감각은 사실 네. 의식하는 게 아니라 무의식이거든요. 맞아요. 저도 그거 100% 공감합니다. 예. 감각이라는 건 사실 감정이고 음. 무의식이거든요. 네. 그러네요. 남자가 잘못하고 집에 가면 여자가 바로 알아보잖아요. 맞아요. 진짜 감각은 예, 감각은 따라가. 신의 감각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본능이라는 게. 네. 그래서 제가 아는 분들은 클럽이 하나 있는데 마말자떡이라고 있어요. 뭐라고? 잘못 들었어요. 마말자떡 클럽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마누라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겨. 진짜예요? 지은 씨만 아니고 진짜 그런 클럽이 있어요? 이야. 당연히 회원분들은 다 남자분들이겠죠. 네. 작가님도요? 저도 제가 한 거 다 실패. 와이프 말 들으면 성공. 그렇게 됩니다, 실제로. 진짜 너무 재밌다. 지금,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그러니까 제가 지지난주에 그 KB 국민은행에서 이제 매년 발견하는 보고서가 있어요. 부자 리포트라고. 그건 읽어보는데, 그러니까 이제 작년하고 올해랑 달라진 거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이제 금융 자산이 좀 줄어들고 부동산 자산이 늘어났더라고요.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부동산 자산을 샀다기보다는 부동산 자산은 오른 것 같고, 그렇죠. 주식 시세가 빠졌잖아요.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조율이 된 것 같은데, 대부분 이제 이런 가정을 이루고 있는 세대들 같은 경우는 절대 액으로 보면은 부동산 비중이 더 큰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부동산이 잘못되면은 더 위험도가 리스크가 있어 보이기도 하는데, 저는 이제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주식 공부를 많이 열심히 하고 있긴 한데, 이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 그러니까 지금 아마 젊은이들은 주식 투자를 많이 하는 것 같고요. 돈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또 이제 결혼하고 한 40대 되면 이제 부동산을 또 완전히 놔두고 추가를 하려고 그러는데,
나이를 또 지게 되면 주식들 또 안 하게 되시고 또 부동산에 또 집중하게 되시고 그런 좀 연령별로 좀 차이가 있긴 한데 이걸 어떻게 좀 비율 좀 조정해야 될까요? 사실 그 부동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특히 저 같은 이제 금융 상담을 하는 제 직업상에서 보면 네. 너무 많은 자산이 부동산에 있는 것은 사실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하나가 잘못되면 완전히 다 위험해지는 거니까. 왜냐하면 부동산은 대출 없이 살 수가 없고요. 네. 그 대출이 작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젊은이들이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예. 거죠. 예. 그런데 또 그 큰 대출은 대부분 주택에 있단 말이죠. 네. 주택에 있기 때문에 이 비중이 혹시라도 잘못되면, 그러니까 비중이라는 얘기는 가격이 올라버리면 무슨 뭐 잘못이 있겠습니까? 가격이 계속 상승하면 뭐 다 회피하죠. 뭐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가격이 오르지 않고 오히려 떨어지는데도 사시는 분들 분명히 있거든요. 그럼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거 감당 안 되거든요. 감당 안 되기 때문에 그 비중이 너무 높으면 집 한 채 날리는 게 아니라 그분의 가게 자체가 파산을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것 때문인데, 그런 면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얘기긴 한데요. 네.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무조건 사놓으면 오른다 이 시각보다는 소장님 수도권 알짜 부동산 답사기 책 내셨지만 그 안에서도 분명히 알짜가 있는 거거든요. 그걸 잘 고르셔야 되고 그다음에 저는 한국 금리가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전에부터 제가 글을 쓰고 유튜브 했었으니까 혹시 들으셨을 수도 있었지만 미국 금리 오르는 시점에서는 저는 한국은 금리가 그렇게 올릴 필요도 없을 뿐더러 금리 차이가 난다고 외화유출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 왜? 외화유출은 금리 차이로 나는 게 아니라 경상수지 수지냐 적자냐 흑자냐의 차이로 나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계속 강조했었거든요. 실제로 1년 전에 대만의 경우 1년 전이면 미국의 10년 만기 채권금리가 3%대입니다. 10년 만기 3%. 네. 대만, 그 당시 대만, 우리보다 한참 밑에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만이라는 나라의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0.7%였어요. 그 보통 진짜 선진국이나 그게 저금리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예. 와. 그렇죠. 그러면 대만이 다 자본 유출을 많이 했는데 안 망했어요. 그렇죠. 되게 단단한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왜 그랬냐면 대만은 97년 이래 현재까지 22년 동안 단 한 번도 무역 적자가 난 나라가 아니에요. 그냥 항상 무역 흑자가 나대요. 야, 대단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대만도 인구가 3,500만 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수가 안 되는 겁니다. 일단 땅덩이가 너무 적어. 그래요. 인구가 적으니까 내수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투자들이 다 어디로 가? 중국 본토로 가서 투자를 해요. 그럼 내수 경제 어떻게 합니까?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계속 내리게 0.7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대만이 모든 돈이 달러로 그냥 안 나가요. 왜? 금리 차이로 돈이 빠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일본에 있는 모든 돈은 미국으로 갔어야죠. 그러네요. 유럽의 마이너스 금리, 유럽의 최고의 재테크는 좋은 침대 사는 거예요. 침대 밑에 깔아야 되니까 금도는 한정돼 있고. 그 기사 한번 봤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그 나라들이 다 미국은 아니거든요. 즉 경상수지 수지냐 흑자냐 적자냐의 싸움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한국의 현재 경제 상황, 그다음에 반도체의 수준, 그다음에 반도체를 따라오는 나라들 이런 것을 볼 때 적어도 5, 6년 이내에 한국이 경상수지 적자가 나서 외국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서 금리를 올린다. 저는 그런 가능성이 없다고 봐요. 그렇다면 저금리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이 계속 뜰까? 그건 좀 다른 문제예요. 왜냐하면 앞에서 우리가 일부에서 언급했던 건 빈부격차는 계속 커지거든요. 그렇죠. 즉 큰 자본이 작은 자본을 먹는 것 부동산에서 똑같이 적용됩니다. 비싼 부동산이 작은 부동산의 수익을 계속 더 가져가게 돼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을 감안했을 때 금리가 낮다고 해서 내 이자 비용이 적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실질 비용은 더 높아지는 거거든요. 내 소득이 똑같아도 물가가 올라서 비용이 더 지출되면 이자로 쓸 돈이 작아지기 때문에 그게 실질 금리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 면을 항상 대비해야 된다고 보죠.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부채를 빌리거나 알짜 아니 엉뚱한 데에서 그런 분들 많지 않습니까? 다세대 많이 사가지고 뒤집어 갖는 사람 역전세고 지금 최근에 문제되는 경우 되게 많아요. 막 400채 막 말도 안 되는 진짜 투자를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그분의 인생뿐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간 전세 세입자까지 인생이. 그럼 그분 망하는 건 별 걱정 안 되는데 거기 세입자들이 좀 걱정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런 면에서 좀 그 비중을 자기가 이 실질 금리가 오른다 하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이자 비용을
감안해서 네. 비중을 좀 그러니까 밸런스를 맞췄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인류 역사를 보면 발전하는 역사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불과 IMF 때 생각해 보세요. 저 그때 직장생활 했거든요. 제가 그 당시에 당자수표 어음 들고 금융결제는 새벽 2시에 뛰어다니고 했단 말이에요. 고합이나 뭐 이런 다 부도나기 직전에 뭐 300억짜리 수표 들고 가서 막아주고 이랬단 말이에요. 은행에서. 그때만 생각하면 다 망했거든요. 많이 망했죠. 실제적으로도. 예. 그때 삼성전자 주식이 35,000원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때 마지막 그 가격이죠. 자, 그 사람 안 팔고 가지고 있었으면 지금 부자 됐단 말이에요. 즉 이게 무슨 얘기냐. 인간은 고난을 넘어서고요. 고난을 항상 해결하는 역사를 살아왔어요. 절대 망할 일은 없어요. 그렇죠. 살아있는 망할 일은 없죠. 2008년 금융위기 때 망했나요? 안 망했어요. 누가 망했냐? 부채가 많은 사람만 망했어요. 부채가 감당 안 돼서 할 수 없이 집을 팔아야 되는 사람들이 망했던 거죠. 리먼 브라더스 사만 망했잖아요. 다른 은행 다 살아났고. 그렇죠. 그 이후에 다우지수가 13,000, 15,000에서 지금 2배 올랐지 않습니까? 별거 없는 거거든요. 즉 그렇다면 부동산도 적당히 하되 인간이 고난을 넘어서 해결하는 역사라는 걸 믿는다면 해결하는 방향은 결국 인간이 좀 더 편리해지는 방향, 인간이 노동력이 절약해지는 방향, 이런 관련 기술들 계속 세상을 주도하거든요. 그런 기술들이 결국은 주도한다는 얘기는 그런 기업들이 돈을 번다는 얘기잖아요. 10년 전에 아이폰 같은 회사들이. 그렇죠. 이런 회사들의 주식 투자하는 것도 너무 이렇게 등한시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적당한 비율로, 즉 주식자 문제가 그거냐. 너무 샀다 팔았다. 누가 카더라. 2배 오른대. 그냥 그 기업에 대한 미래 가치를 따져보는 게 아니라 그냥 차트만 보든지 아니면 누가 추천을. 대부분 직장인들은요 누가 추천하면 사요. 제가 감정도 없어. 지난번 다둑에서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SDI나 그런, 야, 모바일이 경쟁력이 반도체도 있지만 배터리 기술이 핵심이다. 그렇죠. 배터리가 작아지고 수명이 늘어날수록 이 모바일 활용률은 어마어마하게 늘어난다. 그럼 배터리 기술 기업이 어디냐? 한국에 SDI 있잖아. 최근 2년 동안 SDI 주가로 봐라. 떨어진 적이 있는지 안 떨어진다. 그런 것처럼 미래의 방향을 보고 주식 투자도 왜 인플레이션을 넘는 한 방법 중에 하나이니까 고민을 해야 된다. 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 하는 거죠. 주식 투자 하세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 주식 투자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는 게 왼쪽으로 바람 불어도 오른쪽에서 바람 불어도 어떤 경우에도 플러스 마이너스 그 이상만 바라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안전자산도 있고 주식 투자도 있고 주승산도 있지만 어떤 것에서는 결국 초과이익은 반드시 나옵니다. 근데 떨어질 때는 이 다른 안전자산들이 나를 방어해 주고요. 그러면 그런 사람 이제 그런 분들이 물어요. 야, 그러면 뭐하러 투자하냐? 투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마이너스 금리 인플레이션에 좀 뒤지는 것만 막을 뿐이고 절대 수익은 일에서 얻는 얻어보다 플러스다. 그런 얘기를 강조하거든요. 멋진 말이신 것 같아요.